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출제를 하지만, 그렇다고, 왠지 골탕 먹이고 싶다 할 때, 왠지, 내가 낸 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다. 이러면 왠지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거나, 퀴즈를 내거나 할 때, 못 맞추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묘한 그 심보가 있죠. 고약한 심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황당하게 할 수 없죠. 황당하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생각할 어떤 거리를 주는 것에서 어떤 지적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예를 들어 아까 했던 1, MAQ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런 HG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런 막 더러운 이런 걸 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오히려 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제 중에 하나 문제 냈던 게 이거였을 겁니다. 자,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문제가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나쁜 놈의 비리를 캤는데 뭐가 하나 나왔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야, 그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왜 나왔어? 실제로 네가 보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지만 위쪽에 튀어나온 요 부분이지만 밑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숨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부분이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이죠. 밑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극의 빙하나 남극의 빙하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떠 있는 그 빙하의 높이보다 밑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빙하가 더 크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막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막 그 했던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의 리지 시절에 찍었던 어떤 그 타이타닉. 정말 그 시절에는 그 영화가 어마어마했어. 정말. 막 진짜 내가 아는 어떤 그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 영화를 3번씩 보고 막 이랬다고. 너무나 감명 깊어가지고. 디카프리오 형님이 지금은 좀 그 후덕한 아저씨가 됐지만 그때는 완전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었죠. 디카프리오 형님. 어쨌든 이 타이타닉도 빙산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배가 결국에는 침몰하게 됐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얘는 조그맣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날도 따뜻해지니까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우리는 아노라고 하죠. 아노를 먹을 때 여러분들 그 물속에다가 얼음을 탁 떨어뜨려봐. 그러면은 컵에다가 물을 탁 담아놓고 얼음을 하나 탁 던져봐. 그러면 탁 던지면은 얼음이 거의 물에 잠겨갖고 아주 약간 떠 있습니다. 아주 약간 떠 있어. 그냥 막 얼음 가득 쌓으면은 이렇게 안 되죠. 얼음 가득 쌓으면은 밑에 그 쌓여 있는 것 때문에 그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이렇게 얼음을 물에 동동 띄우면은 아주 이렇게 아주 끝에만 약간 떠 있고 얼음이 이렇게 동동 떠 있지만 밑에가 훨씬 더 많이 잠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잠겨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는 더 많이 잠겨 있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떠있는 최적을 V1이라고 하고 잠긴 최적을 V2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물체의 밀도를 로 아이스, 대략 아이스의 로가 0.9167 kg/큐빅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의 밀도가 로워터가 0.9998 kg/큐빅미터야. 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만큼 떠 있을까 하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떠 있다라는 말은 떠서 정지했다라는 말이고, 정지했다라는 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겠어? 여기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 얼음이 물 밑으로 깔아앉으려고 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얼음을 위로 받쳐주는 부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중력과 이꼴 부력이 됐단 말이겠죠. 그렇겠죠. 중력과 부력이 같으니까 땡기는 힘과 미는 힘이 같으니까 얘가 멈춰 있겠지. 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같으면 F 이꼴 ma라는 식에 의해서 F가 0이 아니면, 존재하면 질량은 존재하니까 A라는 게 존재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얘는 뭡니까? 떠있다, 멈춰있다. 멈춰있다는 말은 힘이 평형을 이루었다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평형을 이룬 힘은 중력과 부력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 이꼴 부력이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력은 뭡니까? 중력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가 당기는 힘입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중력은 mc죠. 근데 m은 뭡니까? m은 최적 V1 플러스 V2에다가 뭡니까? 이 물체의 부피에다가 이 물체의 밀도를 곱해야 되잖아. 그죠? 로 아이스에다 곱하기 G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부력은 뭡니까? 부력. 어떤 물체가 물에 잠겼어. 그러면 이 물체가 물을 밀어낸 것에 물에 밀려나간 물의 중력과 같죠. 그래서 부력이라는 말은 지금 물을 밀어낸 부피가 뭡니까? V2죠. V2가 물을 밀어냈잖아. 그래서 V2에다가 여기 로 워터를 해야 됩니다. 밀려나간 물의 밀도를 곱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G 약분되고요. V2를 여기로 넘겨보겠습니다. 아니다. 넘기지 말고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V1 로 아이스 플러스 V2 로 아이스는 V2 로 워터가 되네요. 그죠? 그럼 V2만 여기로 샥 넘기면 V1 로 아이스는 로 워터 마이너스 로 아이스 곱하기 V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V2를 여기로 샥 넘기고 로 아이스를 싹 넘기겠어. 그러면은 V2 분의 V1은 어떻게 됩니까? 로 아이스 분의 로 워터 마이너스 로 아이스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 아이스는 0.9167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9의 로 워터는 뭡니까? 0.99 999 8 마이너스 0.9167이 되는 거죠.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은 대략 11.03에 대략 한 0. 대략 0.09가 나옵니다. 그래서 V2분의 V1은 100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 대 V2는 어떻게 됩니까? V1 대 V2는 9대 100이 된다는 말이죠. 대략 뭡니까? 9대 100이면 100분의 1이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죠? 9대 100이면 한 10분의 1 정도 돼. 그럼 뭡니까? 대략 1대 10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빙하가 요 위에 보이는 물 위에 떠 있는 얘의 높이, 얘의 최적에 비해서 물 속에 잠겨 있는 거는 대략 한 10배 정도 됩니다. 10대 1 정도. 9대 100이니까 대략 한 10대 1 정도. 10배 정도. 10배 정도가 물 속에 잠겨 있다. 그래서 약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물 밑에는 그 보이는 만큼의 10배가 물 속에 잠겨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안 한 친구도 있고 했지만 아까 제가 내드렸던 문제 2개 중에 어떤 거를 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문제 2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답 풀이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OX 문제와 뭐 간단한 그런 서술 문제를 낼 거고, 계산하는 문제는 아까 했던 그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계산 문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산기는 필히 지참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수업들을 했지만 그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대생이라면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해라. 공대생이라면 계산기는 반드시 지참해라. 계산기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수업 시간, 아니 시험 시간에 와서 계산기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봐주지 않겠습니다. 뭐 친구 계산기 빌려 쓰고 이런 부분은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 뭐 배터리가 있고 없고,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계산기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시험 시간에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막 기사시험 치러 왔는데 계산기 안 되고 막 이러면은 그냥 그게 끝이야. 와가지고 뭐 다른 계산기 빌려주라 이거 뭐 물론 뭐 정말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봐주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시험 감독관은 봐주지 않아. 그냥 안 됩니다. 집에 가세요. 아니면 안 됩니다. 아는 데까지만 푸세요. 이렇게 합니다. 떨어진다고. 그리고 요새 뭐 컴퓨터가 워낙에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계산기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계산기 안 들고 다니고 한데, 시험 치러 갈 때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산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다 따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짜 뭐 어디 계산할 게 있다 이럴 때는 핸드폰 가지고 계산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공부했던 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는 계산기가 돼야 돼. 계산기. 그러니까 어지간한 덧셈, 뺄셈, 곱셈은 다 계산기로 좀 하십시오. 휴대폰 꺼내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다를 정도로 계산기가 친해져야 돼. 계산기하고 친해져야 계산 오류가 안 생깁니다. 계산기하고 안 친해지면 계산 오류가 생겨. 가서 내가 분명히 1 더하기 1을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산기가 여러분들을 배신해서 여러분들 뒤통수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디 계산기를 들고 다니시고요. 내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에 갔을 때도 그 계산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산기 들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물어보는 자체가 일단은 이 공대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좀 들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시험 문제는 OX 문제와 그 다음에 간단한 서술 문제 이런 걸로 구성이 될 거고요. 한 4문제나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 OX가 들어가면은 그 한 문제가 한 10개 정도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갈 거니까 반드시 계산기를 지참해서 수업에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렸고요. 자, 그랬다. 여기 여러분들이 뭐 앞에 앉아 있으면은 질문도 좀 받고 하겠는데 시험에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 도어 게시판에 뭐 질문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잡소리를 해도 시간이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수업이었으면 그만해요, 휴강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은 좀 고민 좀 하다가 어떻게 하지? 휴강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척 하다가 사실 수업을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휴강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나도 목 아프게 이렇게 안 떠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할도 막 지천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휴강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래 막 오늘 날씨도 좋고 휴강합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그리면 어떻게? 안 되나? 됐다. 요거는 우리가 했죠. 내용이고. 자, 원래 하려고 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이전에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들을 다루기 위한 어떤 열 유체 그리고 어떤 공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말고사 부분부터는 실제로 우리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무공해, 무한정의 어떤 다양한 자연에너지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미래에너지, 미활용에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두 파트로 또 나뉘는데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그다음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 나뉘게 되고요.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핵화, 가스와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7개 분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를 9개의 분야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라 해서 태양, 풍력, 폐기물, 바이오매스, 연료, 청정에너지, 자동차, 천연가스, 열병 발전, 미용에너지 해서 8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EA 뭐 등등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8개 분야, 신에너지 3개 분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가 뭐냐? 재생에너지 뭐냐? 요 정도 굳이 외우려면 저 정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또는 이제 지원이라는 말은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지원 정책이라고 하고요.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가 새우깡을 먹고 싶은데 새우깡 사 먹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나? 그건 아니죠. 친구랑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소주값 정부에서 지원해주나? 그건 아니죠. 뭐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실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돈을 막 풀어가지고 좀 나가서 사드십시오 하는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은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아까 내가 말했던 소주 한 잔 먹는 거, 새우깡 하나 먹는 거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먹는 건 아니죠. 그건 어떤 기호의 문제입니다. 친구랑 소주 한 잔 먹는 게 소주 한 잔 먹으면 뭐가 좋아? 안 좋아? 아무것도 좋은 게 없죠. 술 마시면 몸 상하고 돈 나가고 또 뭐 친구하고 또 술 먹다가 야, 한 잔 더 먹으러 가자 하면은 또 한 잔 더 먹어야 되고, 아니면 또 막 왠지 막 심사가 꼬인 게 있어. 왠지 그 친구하고 뭔가 약간 서운했던 게 있어. 평소에 쌓아놨던 서운한 게 있는데 술 마시면은 뭐 괜히 또 안 할 말 했다가 싸움 나고, 또 뭐 내가 걔 좋아했다 아이가 니도 걔 좋아한다며 이러면서 멱살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없지만 어떤 그런 기호의 문제이죠. 좋고 나쁘고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비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설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설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이거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막 1년에 10만 원 나와. 그럼 100만 원 건지려면 뭡니까? 10년에 걸리죠. 10년 걸린 데다가 이자료까지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요즘 같은 막 동학 개미 시대에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주식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면은 1년에 막 수익이 막 10% 난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10%야. 10%씩 10년을 하면 뭡니까? 이미 더블이 돼 있다고. 2배가 돼 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그냥 100만 원 투자한 게 아니죠. 10년 뒤에는 2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1년마다 10만 원씩 수익이 돼서 돌아온다 하면은 합리적인 투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